요즘 엄청나게 많은 NFT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좀 괜찮아 보이고 약간 눈에 띄는 그런 NFT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NFT 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뭔가 혁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프로파일 픽 NFT라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NFT뱅크의 크리스입니다. NFT가 요즘 많이 핫한데요. NFT의 최신 소식을 전달드리는 핫 이슈 코너를 이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 앤디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크리스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NFT뱅크에서 리서치 업무를 맡고 있는 앤디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 분들도 엄청나게 이 NFT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NFT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뭔가 그림 쪼가리에 불과한데 왜 이 원숭이 그림이 뭐 몇 억에 팔리고 이런 것들이 있지라는 그런 좀 자극적인 토픽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뭐지 하면서 찾아보다가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보는 것 같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예전에 디지털 자산 그리고 디지털 아트웍들은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을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소유권이라는 게 생기고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다 보니까 외지에 있던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되게 각광을 받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는 것 같고, 사실 IP를 가지고 있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뭐 인플루언서들이 이거를 되게 좋은 기회로 보고 이 NFT 씬에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로 치면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처럼 강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 NFT 씬에 좀 들어온다 이런 소식들이 좀 퍼지면서 이 NFT가 조금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NFT 업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리서치 하시는 입장에서 최근에 많이 주시하고 계신 뉴스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2022년이 되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토픽이 하나 있는데 바로 NFT 거래소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상 독보적인 플랫폼이 있는데 그게 오픈시라는 거래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픈시가 정말 사기적인 플랫폼인 게 NFT가 최근 그 시장이 팽창하면서 월에 한 조 단위로 거래량이 나와요. 근데 그 거래량의 대부분을 이제 오픈시가 차지를 하고 있고 오픈시의 BM이 그 전체 거래량에서 2.5%를 수수료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유지 비용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시장이 있다는 걸 이제 파악하고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원래 크립토커런시의 거래소를 하던 플레이어들이 진입하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FTX,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도 있고, 한국에서도 업비트에서 이번에 맞아요. NFT 거래소를 출시했잖아요. 그거에서 같은 맥락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2022년 1월에 되게 임팩트 있는 경쟁자가 한 명이 등장을 했는데 바로 룩스웨어라는 그 거래소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컸던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거는 어떤 대기업에서 한 게 아니라 커뮤니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라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이고 굉장히 똑똑하게 전략을 짰어요. 뭐 첫 번째로는 그 뱀파이어 어택이라는 걸 했거든요. 오픈시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유저들, 그러니까 NFT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거래소의 가장 확실한 고객들이잖아요. 맞아요. 미래 고객들인데 그 사람들을 끌어오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오픈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거래 이력이 블록체인이니까 전부 다 있잖아요. 그 거래 이력을 본 다음에 거래량에 따라서 그 본인의 플랫폼 토큰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뭐지? 주는구나. 갑자기 공짜 돈이 생겼지? 맞아. 이런 것들을 처음에서 임팩트를 딱 남기고 그 다음에 그 토큰 설계를 이렇게 했어요. 이 토큰을 가지고 있고 이 토큰을 저희 플랫폼에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그 룩스레어라는 새로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래액의 일정 부분을 그 토큰 홀더들한테 분배를 해주는 시스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 이거는 오픈시처럼 주식회사에서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구조구나 라고 해서 더 많은 이목을 끌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수수료도 좀 인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룩스레어에서 최대한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룩스레어한테 거래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 거래량에 맞는 그 에어드랍을 줬어요. 그래서 오픈시에서 똑같은 걸 팔았을 때 룩스레어에서 팔게 되면은 수수료도 낮고 추가 에어드랍도 받으니까 엄청나게 좀 이득을 보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 다 뺏어오려고 하는 거네. 그렇죠. 초반에는 진짜 거래량도 많이 이동을 했고, 이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좀 뭔가 워시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뭐 자전거래 같은 것들도 좀 있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그 거래량을 좀 따라잡았었던 그런 이변이 한번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수수료 인하, 그리고 탈중앙화 이런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C가 압도적인 유저 풀을 가지고 있고 그 UI, UX에 익숙하신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룩스레에서 좀 성공적으로 이제 유저들을 끌어오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아직 퀘스천인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유의미한 시도였고 아 맞아요. 룩스레아에서도 뭔가 추후에 계속 뭐 스마트 컨트랙을 더 해서 뭐 효율적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UI, UX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결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크립토 네. 업계는 크로스 해킹을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창의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데이터가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고객을 뺏어오기가 좀 쉬운 느낌? 맞아요. 네. 그러면은 요즘 엄청나게 많은 NFT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좀 괜찮아 보이고 약간 눈에 띄는 그런 NFT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데 NFT라는 그 범주 안에 되게 다양한 NFT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아트일 수도 있고 게임에 있는 게임 아이템이 또 디지털 자산이니까 그걸 NFT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NFT 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뭔가 혁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프로파일 픽 NFT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캐릭터 형태의 NFT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본인의 뭐 트위터나 아니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NFT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사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파일 픽 NFT라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핫하고 이쪽으로 좀 새로운 NFT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이키가 그 일본의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타카시인가요? 그 작가랑 협업을 해서 그 클론X라는 그런 프로파일 픽 NFT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인기를 많이 끌은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저희 회사 한 명 샀잖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에서도 소유자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디다스도 맞아요. 비슷하게 아디다스가 이 메타버스 세계관이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 세계관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권 같은 걸 판매했는데 저 샀어요. 아, 그게 저도 샀습니다. 그게 굉장히 또 인기를 맞아요. 많이 끌었어요. 네, 그 뭐 이런 뭔가 대기업들이 진입한 케이스도 많고 기존의 이제 NFT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 네. 쪽에서는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약간 대장주를 많이 들고 있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었는데 네. NFT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은 전략일까?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NFT 리서치를 한다고 해서 네. 어떤 NFT 투자할지를 알고 있으면 저는 이제 부자가 되겠죠. 맞아요. 주식에서 무슨 종목을 사면 되냐 이런 맞아요. 질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투자 전략 차원에서는 수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NFT 민팅이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거에 좀 일찍 들어가서 뭐 막 디스코드에도 활동하고 이러면은 그 공모주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NFT를 처음 구매하고 그게 이제 오픈씨와 같은 마켓플레이스에 나왔을 때 판매를 하는 형태의 그 투자 방식이 있는데 이게 공모주랑 굉장히 유사한 게 초기 판매가는 보통 좀 낮은 편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좀 소액 일지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꽤나 높은 그런 전략이라서 본인이 좀 리서치에 강점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할 의향이 있다라면 이쪽에서 좀 시작을 해보는 게 네. 특히나 소액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고 이미 민팅이 끝난 NFT들을 시장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거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NFT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망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래량도 안 나오고 샀을 때 유동성이 부족해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래량도 확인해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NFT를 평가할 때 들어가는 지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NFT가 어떤 프로파일 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커뮤니티 빌딩이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NFT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로드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게임을 출시할 거고 로드맵에서 뭐 어떤 성과들이 달성됐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본 다음에 이 가격대 이 NFT가 비슷한 NFT들이 이 정도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이거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매수하는 방식이에요. 주식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네요. 약간 네. 가치 투자. 그쵸, 가치 거고. 투자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네네. 근데 이게 주식이랑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NFT 콜렉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크립토펑크라고 치면은 크립토펑크면 크립토펑크 주식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크립토펑크가 10,000개 각자의 고유한 크립토펑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사이트를 선정한 다음에도 거기 안에서 뭘 사야 되는지를 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또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저희 NFT뱅크 서비스가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NFT뱅크에서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트레이트라고 하죠. 뭐 맞아요. 코나 뭐 여러 가지 뭐 이 생김새를 봤을 때, 데이터를 봤을 때 이 NFT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 가격에 거래된다라는 게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리스팅되어 있는 가격, 살 수 있는 가격이 얼마 정도인데 NFT뱅크에서는 이거를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저희 툴을 활용할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간단하게 NFT 업계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팔로우업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이어나갔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담이 약간